거기 5번에 계약 해제하고 해지. 자, 해제하고 해지. 거의 시험은 해제에서 나옵니다. 해제는 계약의 해제. 제목을 기억해야 돼. 계약의 해제. 해제권이 있어야 해제합니다. 해제권은 일반적으로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 형성권이라고 그래.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죠. 해제는 소급한다는 겁니다. 자, 소급적으로. 자,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소급적. 우리는 1월 1일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입니다.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소멸. 즉,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가 해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면, 갑이 을과 1월 1일 날 이 집을 1억에 팔았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자, 그런데 나중에 갑이, 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자, 2월 1일 날, 자, 잔금을 주기로 했는데, 잔금을 안 줘요. 그러면 안 주면 이행지체죠. 이행의 지체. 이행을 지체하면 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요. 상당히 한 일주일, 2월 10일까지 다시 잔금 달라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걸 최고한다 그래. 2월 10일까지 독촉하는 거죠. 그럼 2월 10일까지 이행하면 되는데 또 한 번 이행을 안 해. 또 이행지체가 됐죠. 2월 11일 날 이행지체가 되면 이 상대방 갑에게 해제권이 발생해요. 이 해제권은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내 행사하면 돼. 갑이 10년 내에 을에게 근데 12월 시험 치고 1일 날 갑이 을에게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을에게 딱 도달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도달되면 계약이 소멸되는, 이때부터 소멸되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계약 체결한 1월 1일 소급에서 소급적으로 이 계약이 소멸됩니다. 소급적 소멸, 즉 소급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계약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는 거. 해제 풀어 해체가지고 풀어 해체가지고 없애는 거죠. 처음부터 없었던 걸 하니까 갑은 이행 안 해도 되고 을도 이행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이미 이행해 준 거, 갑이 만약에 이 가옥에 등기 넘겼다. 그리고 가옥을 명도해 줬다. 그리고 을이 만약에 충도금을 한 5천만 원 지급했었다. 이거는 이제 다시 없던 상태 돌려줘.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원래 상태 회복, 원상으로 회복해야죠. 갑도 원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지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서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해요.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 이게 서로 동시이행이 됩니다. 동시이행의 대표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 자, 양가로 1번. 계약이 체결되어, 자, 줄거세요.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겁니다. 1월 1일 날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을, 자, 소급적으로 소멸이 포인트야.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원래 상태로 만드는 걸 해제라 그럽니다. 계약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소급이 포인트예요. 양가로 2번. 계약의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줄거,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이고, 또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자, 오른쪽 맨 밑에 기출문제 보세요.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표. 오늘 해지했다. 그러면 계약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 이게 바로 소급적 소멸이죠. 자, 소급한다는 포인트 다음 장 합니다.
깜짝 넘겨서 쭉 넘기세요. 넘겨서 어디로 가나 424로 갑니다. 424 넘겼어요. 자, 넘겨서 이제 해제권. 자, 거기 이제 2번이 나오죠. 자, 해제권은 두 개로 나옵니다. 해제권 일단 형성권이, 자,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해제권이라 그래. 일단 이거는 형성권이고,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권리 행사 기간이 10년이죠. 해제권은 두 개가 있어요. 자, 계약으로 성립한 해제권을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2번 법정 해제권이 있는데, 원래 해제권은 요 법정 해제권, 요게 원칙이에요. 법정 해제권. 자, 이렇게 한다. 해제권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해제권과 법률 규정으로 정해진 법정 해제권이 있어. 보통 해제권 그러면 법정 해제권 의미해요. 자, 그러면 법정 해제권 발생 사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무조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오면, 자, 을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갑에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해요. 거꾸로 갑이 채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을에게 법정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정 해제권은 and 또 손해배상 청구권도 같이 발생합니다. 손배 청구권. 무조건 법정 해제 그러면 손배 청구하고 같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뭐냐? 네 가지입니다. 자, 채무 불이행은 포인트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채무 불이행이죠. 이거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입니다. 귀책 사유, 즉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 네 가지. 자, 2월 1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2월 1일 날 이행 안 하는 게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2월 1일 날 채무를 이행 안 했다. 2월 2일이 되면 이행지체가 되죠. 이행지체하면 일단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리고 법정해제권이 발생해요. 두 번째, 이행기에 이행이 불가능한 걸 이행불능. 이때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 이행입니다. 불완전한 이행. 이거는 전부 이행 안 한 게 이행지체. 이거는 일부만 이행 안 한 게 불완전 이행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거는 채권자가 잘못한 거죠. 채권자 지체. 자, 채무자가 잘못하면 이행지체,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권자 지체. 같은 말 수령지체입니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거죠. 그럼 요 세 가지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거는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있으면 법정해제입니다. 자, 그럼 차이점은 뭐냐? 조심해야 돼. 자, 약정해제는, 자, 법정해제와 차이점은, 요거는 계약으로 정해진 사유,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자, 채고를 하지 않습니다. 채고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약정해제는 채고하지 않아요. 법정해제는 나중에 원칙은 채고를 한 번 더 해야 돼. 채고해야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약정해제는 채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권이 발생하고,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약정된 사유를 해제하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약정해제는. 그럼 먼저 이번에 약정해제권 갑니다. 당연히 단독행위죠. 자, 양가 1번 예를 들어 이걸 예컨대, 예를 들어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자, 다운표 나오죠. 다운표가 바로 약정해제야.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약했어. 요청하고 매도인도 이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했죠. 이랬을 때 공장 허가가 나지 않아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라 그래. 자, 공장 허가가 안 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했죠. 근데 해제할 때는 약정해제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조심. 이의 경우, 자,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공장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공장 허가 안 났으니까 약정 사유 발생했죠. 즉, 약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내려오죠. 자, 양가로 3번에서 약정 해제도 단독행위 형성권으로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민법 해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나 그 두 개만 외웁니다. 채무 불이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 채권은 요하지 않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요 두 가지는 기억합니다. 약정 해제는 채고를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는 없다. 요게 법정 해제와 달라요. 자, 그럼 오른쪽 옵니다. 3. 가장 중요한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발생 사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 사유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4가지.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권자 지체입니다. 채권자 지체 같은 말 수령지체. 여기 빠져있네요. 무조건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해서 채무자가 갑이다. 갑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이행지체, 고의과실에 의한 이행불능, 고의과실에 의한 불완전이행, 채권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수령지체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자, 먼저 하나씩 가보죠. 자, 법정 해제는 자, 먼저 채고. 원칙적으로 한 번 더 채고, 독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독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외워야 돼. 자, 가보죠. 자, 1번 이행지체 동그라미. 지체로 인한 법정해제권 발생입니다. 자, 544조. 제목이 이행지체와 해제. 자,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한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줄였죠. 채고하고 그 상당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는 상당한 기간, 자, 채고했는데 그래도 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어. 예외 줄거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표시한 경우는 채고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내가 돈 안 갚겠다라고 명백히 의사표시하면 뻔할 번째한테는 채고 요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어요. 자, 양걸 1번 채무자 줄거 귀책 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있어야 돼. 무조건 채무 불이행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채무가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줄것죠. 가장 중요한 거 채무자의 귀책 사유 즉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를 이행지체라고 그래. 2월 1일 날 호주머니 돈이 있으면서 돈을 안 갚는 게 이행지체입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아까 했지만 2번 따라서 아까 한 거 동시행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동시행 줄거세요.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동시행항변권은 정당한 이행 거절권이니까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양가로 2번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고해야죠. 채고를 해야 됩니다. 자, 방갈 1번에 채고의 의미 동그라미 1 이행의 채고란 채고 같은 말 이행의 청구입니다. 이행의 채고란 이행의 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 실현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입니다. 통지로 채고 방법은 제한이 없어요. 뭐 전화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편지로 해도 됩니다. 채고 방법은 제한이 없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방가로 이번에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는 거죠.
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까만 색깔. 이행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냥 전화해서 빨리 이행해라 그러면 되지. 꼭 한 달, 두 달 명시할 필요는 없어. 아니고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요 점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방금 3번 암기돼야 돼요. 최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최고하지 않는 경우, 즉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죠. 동그라미 1번 채무자가 미리 해줄 거,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 조심. 기억.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 거절의 의사 표시한 경우, 가로 열고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행 거절 의사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필요 없죠.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더라도 자기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정기행위 자주 나와요. 자, 정기행위도 최고하지 않습니다. 정기행위. 그런데 정기행위는 우리 정기에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기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 못하는 경우죠. 그런데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결혼식 날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해제합니다. 545조 보세요.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에 여기까지를 정기행위라고 그래. 정기행위, 웨딩드레스 맞췄다. 애들 돌잔치 날 짜장면 시켰다 이런 거죠.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정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저 최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정기행위는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해설한 거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니은. 정기행위의 경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필요 없죠?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3번대로 옵니다. 자, 이행 지체를 하면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또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가로 4번에 해제권 발생입니다. 동그라미 1,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형성권 10년입니다. 후라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신표, 전에 채무자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이행한 경우는 그때는 이행했죠.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다음 장합니다. 이제 이행 불능으로 가겠어요. 이행 불능은 최고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 가장 크게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한 번 더 최고해야 돼. 최고를 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해제하면. 이행 불능은 불가능하잖아.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최고 필요 없죠. 최고하지 않고 즉시 해제합니다. 즉시 이행 불능. 자, 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입니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 나왔죠?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후발적 불능이 된 때는 채권자는 즉시 계약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양가로 2번. 이행 불능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과 무조건 해제권은 손해배상과 같이 따라다녀.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죠?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만, 고의 과실 있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행 불능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점 조심하고. 자, 문제는 양가락 5번 내려오세요. 양가락 5번. 계약의 일부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자, 줄거세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만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하고. 자, 오른쪽 3번입니다. 기타 원인으로 인한 해제권 발생을 지우고 양가로 1번을 3번으로 바꿔. 3.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 그 양가로 2번, 양가로 3.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 자,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죠. 자, 불완전 이행 갑니다. 불완전 이행은, 자,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자, 채무 이행은 완전한 이행을 해야 돼요. 불완전 이행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자, 불완전 두 개로 나눕니다. 나중에 추후에 완전 이행, 추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추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누죠. 추후에, 자, 예컨대 돈을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이행기에 9천만 원만 갚았죠. 요거는 추후에 추환이 가능하죠? 1,000만 원 더 갚을 수 있다는 최고합니다. 근데 추환이 불가능하다. 이때는 불가능하니까 최고하지 않고 해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골동품이죠. 자, 대한민국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골동품입니다. 이걸 이행하다 깨졌어요. 약간 깨졌다. 이거는 추환이 불가능하지. 이때는 즉시 해제합니다. 자, 두 개 나눈다. 불완전 이행과 해제권. 완전 이행, 줄이면 추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이행 최고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고 잘라주고,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즉 추환이 불능하면 이행 불능에 준해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을 당구장 표시로 하세요. 자, 당구장 표시, 중요 표시.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는 해제를 못해요. 자, 채무도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로 나눕니다. 채무는 주된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해제가 가능해요. 근데 부수적 채무는 이거는 해제 못합니다. 주된 채무가 아니라 주거난다.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할 때는 해제 못해요. 부수적 채무는 안 된다. 다음 양가로 3번 또 주기도 당구장 표시. 사정 변경을 이뤄도 해제 못합니다. 사정 변경도 해제할 수 없다. 자, 거기 핵심 다시지 있죠. 그 중요 표시 해주세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핵심 다지기.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자, 1번. 이행 지체에서 채무자가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2번. 정기행위에서 이행 지체. 3번. 이행 불능. 4.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 이행. 그리고 5번에 약정 해제권 행사. 6번에 사정 변경으로 한 해제는 지우세요. 사정 변경으로 해제를 못합니다. 6번은 지우고 7번 당사자 사이에 최고를 배제 특약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로 최고권이 발생했습니다. 해제권이. 그럼 의리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그럼 이제 갑에게 법정 해제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10년 내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하면 돼. 자, 전화해가지고 갑이 이걸 보고 일방적으로 해제한다 그러면 됩니다. 자, 거기에 1. 해제권 행사 방법 543조에 해지권하고 해제권이 같이 나와요. 제1항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줄거보죠.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상대방에게 일방적 의사표시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즉 해제나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철회하지 못합니다. 자, 값이 여러 개. 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해제는 우리가 매매 교환은 해제라 그랬죠. 근데 해지는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지를 해요. 자, 매매나 교환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임대차에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가 돼요. 차이점은 이걸 소급한다 그랬죠.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돼. 1월 2일부터. 근데 해지는 장래적으로 소급 안 해요. 이는 비소급이라 그래. 비소급이니까 장래적으로 오늘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이 소멸되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장래적으로 계약이 소멸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자, 오른쪽으로 자, 2번 옵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 중요 표시하세요. 해제권의 불가분성. 자, 547조 보면 해제권의 불가분성.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지나 해제는 자, 둘거세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해제권, 해지권의 불가분입니다. 불가분성은 워낙 많이 출제해요. 불가분은 분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분, 가히 분할할 수 없다. 불가분성. 그죠? 자, 해제권자가 만약에 갑, 을, 병 3명이라고 하죠. 다음, 해제당하는 상대방이 A, B 2명이라고 하죠. 2명이죠. 해제는 이 불가분이니까 분할이 안 돼요. 전원이, 자, 갑을 병 전원이 전원에게 도달시켜야 돼. 이걸 행사의 불가분이라고 그래. 전원이 전원에게 딱 도달되어야 해제가 됩니다. 근데 갑이 A한테 해제한다, B한테 해제한다. 아직 얘가 해제 안 했죠. 해제가 안 됐어요. 이거는 2월 1일 했다고 하죠. 다음, 을이 A한테 5월 1일 날 해제한다, 5월 4일. 아직 해제 안 됐죠? 왜? 얘가 해제 안 했잖아요. 자, 해제되려면 병이 A한테 해제한다, 12월 1일 날 했어. 아직 해제 안 됐죠? 한 개 남았잖아요. 병이 B한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12월 12일 날 딱 도달했어. 그러면 해제가 된 거야. 12월 10일 해제됐지만 소급하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해야 돼요. 이게 해제 행사의 불가분이죠. 맨 밑에 또 내려와. 양가로 이번에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소멸도 불가분이야. 소멸도 불가분. 547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 권리가 줄거서요.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됐어요. 해제권자가, 자, 상대방은 똑같아요. A, B야. 자, 이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병의 해제권이 소멸되면 을하고 병이 아무리 해제해도 이 사람 해제를 못하잖아. 한 사람이 소멸되면 전원 다 소멸됩니다. 자, 그 점이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입니다. 1인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당연히 소멸해요. 이걸 행사의 불가분, 소멸의 불가분이라고 그래. 워낙 많이 나와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해제의 효과. 548조 중요 표시하세요. 자, 548조는 매년 나와요. 바로 암기해야 됩니다. 548조. 제목이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업무죠. 원상회복이야. 해제하면 처음부터 원상을 회복시켜야 돼.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들과 각 당사자 갑을 둘 다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즉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반환할 동그라미 쳐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는 5%입니다. 법정이자 5%를 가산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의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잠깐 설명한 건데 자 갑과 을이 이 집에 1억에 매매했어요. 갑이 먼저 1월 20일 날 가옥을 명도해주고 자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을은 갑에게 중도금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근데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잔금을 불이행하니까 이행지체가 됐죠. 이행지체가 되니까 갑이 을에게 한 번 더 채고합니다. 채고. 자, 채고해. 근데 채고하면 요날 때까지 갚으면 또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해지권 발생했죠. 갑이 12월 만약에 1일 날 갑이 열받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전화해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을에게 딱 도달했어요. 도달되면 이제 소급하죠. 1월 1일로 소급해서 이 계약이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처음부터 계약이 없는 걸로 되니까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받았잖아. 이걸 돌려주는 걸 원상, 을도 갑에게 원래 상태로 회복해주고 갑도 을에게 원상 회복. 이게 아까 했죠? 동시이행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서로 공평하잖아. 원상 회복은 자 을은 이 가옥을 다시 이전해주고 명도해주고 등기 말소해줘야 되겠죠? 등기 말소해줄 의무. 자 갑은 중도금 이전 의무가 동시행인데 조심해야죠. 중도금은 돈이잖아. 금전이니까 2월 1일 날 받았던 받은 날로부터 5% 이자 가산하라고 그랬죠? 5% 이자를 가산해서 받아납니다. 받은 날이지만 그러니까 다음 날이 되겠죠? 2월 2일 날부터 법정이자 만약에 12월 1일 날 반환한다면 5월 달부터 7개월치죠? 7개월치 이자 가산해서 반환하는 게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이 사람이 채무불이행했잖아. 을이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또 손해배상해 줘야죠.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이다음에 손해배상 채무, 갑은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이것도 동시이행에 들어가요.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자, 1. 제목에 줄 거. 계약의 소급 동그라미. 소급적 실효. 실효는 효력 상실을 실효라 그래. 계약이 소급적 실효. 소급적 실효. 자, 동그라미 1번에 해지의 소급표 내용. 계약을 해지하면 동그라미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된다. 소급.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없고 이미 이행된 채무는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줄거. 이걸 무슨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 원래 상태로 회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좀 조심하고. 자, 지나가세요. 지나가시고 435로 옵니다. 435에 2번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음. 자, 양갈 1번에 줄거세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양당사자야 갑을 두 사람 다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원래 상태로 복귀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이를 원상회복 의무라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 원래 상태. 자, 양가리 2번 원상회복의 범위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세요. 원상회복은 원래 물건 현물 반환이 원칙이다. 현물 반환이 원칙이다. 자, 또 큰 3번 내려옵니다.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 의무. 손해배상 의무. 자, 551로 갑니다. 551. 해지와 손해배상. 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한다는 겁니다. 자, 맨 밑에 적 줄거세요. 적.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중첩적으로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기출문제 보세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 조문 그대로 뺏겼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4번에 동시행입니다. 동시행. 549조 제목에 줄거세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이다. 동시행이다. 아까 동시행 항변권에서 한번 본 거야. 밑에 판례 줄거 나간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상대방에 대해 두 가지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무조건 계약 해제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떠올라야 돼. 이때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함께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6번에 해제권의 소멸해서 양가를 1번만 기억하죠. 해제권을 줄거세요.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자, 제척기간 줄거세요. 제척기간은 권리행사기간입니다. 10년의 권리행사기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외에 해제권 포기하면 소멸하고, 해제권 행사 전에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소멸하고, 해제권이 실효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를 마치고, 오늘도 7, 자, 해제, 계약의 해지는 앞에 임대차 넣으세요.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자, 해지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임대차를 넣어서 계약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해지. 매매하고 교환은 해제. 계속적 계약이니까 소급 안 한다 그랬어요. 비소급효. 즉 장래적 효력이죠. 오늘 해지하면 오늘부터 소멸되는 거예요. 예컨대 조금 더 나오죠.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이 집에 임대를 놨어요. 자, 월세 50만 원 받기로 했어요. 월세. 임차인, 임대인이요. 계약 기간은 2년 정했다 하죠. 2년 정했어요. 근데 1년 동안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월세가 이 사람은 이익입니다. 이익이 두 번 이익이 지체하게 됩니다. 이게 임대차에서는 차임을 두 번 이익이 지체하면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해지해서 오늘 해지하면 아까 해제는 오늘 해지하면 오늘부터가 언제가 아니라 1월 1일 소급해서 소멸했죠. 그죠? 해지는 아니야. 해지는 오늘 해지하면 오늘부터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치 월세 있죠. 1년치 월세 받은 거 이거 반환한다, 반환 안 한다? 반환 안 하죠? 왜? 이게 소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는 뭐 있어? 아까 중도금 반환했잖아. 다릅니다.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으로 반환해야 되지만 해지가 되면 이미 받은 것은 반환 안 합니다. 장래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550조 보세요.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의 대표인의 임대인이 계약을 지한 때는 계약은 줄고 장래에 대해서 효력을 잃는다. 소급 안 합니다.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해.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바로 옆에 기출은 계약을 지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X죠, 그죠? 소급에서가 아니라 장래적으로 무효가 된다. 제자와 지자 구별 잘해야 돼.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지만 해지하면 장래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바로 밑에 기출도 항상 우리 해지도 의사표시야.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다 가능해요. 기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 양가로 1번 해석자 의의가 기합니다. 계속적 계약, 임대차 줄거,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등과 같이 줄거적 계속적입니다. 계속적 급부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서 줄이면 계속적 계약에서 계속적 계약 효력 동그라미 장래 향하여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치라고 그럽니다.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과 같은 계속적 계약이야 이런 묵시적으로도 당연히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내려옵니다. 양가로 3번. 양가로 2번에서 벌써 두 번째 줄, 2번에 예컨대 줄거세요. 예컨대 임차인이 몇 기, 2기, 2번 2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자, 임대차는 몇 기 연체하면 2기 2번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자, 양가로 3번 계속적 계약에만 인정된다는 것과 장래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 요게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해제와 구별됩니다. 자, 임대차는 원상회복이 아니야 청산의무입니다. 청산의무는 이거예요. 보세요. 갑과 을이 보증금 1억에 자, 월세 100만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월세를 자 을이 2기 연체했어요. 2기 연체하니까 갑 임대인이 해지를 했어요. 해지했죠. 이제 오늘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은 청산해줘요. 청산.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은 뭐라 그래? 뭘 청산해야 되느냐? 임대인이 돌려줄 게 뭐예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죠. 임대인은 보증금 1억 반환. 여기서 이제 뭐 까고 월세 두 달치 까야 되겠죠, 그죠?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이죠. 임차물로 이걸 청산의무라 그래. 이것도 동시이행 관계죠.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적 계약에만 인정된다. 또 소급효가 아니라 장래효가 인정된다. 원상회복이 아니라 청산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의무의 줄거. 청산의무 뭐뭐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 의무, 동시이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지를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이에요. 다음 장 뭐가 나오죠? 계약 강론이 나오죠. 이 계약권 굉장히 적어. 계약 강론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걸 배울게요. 자, 이거 다시 하죠. 매매하고 교환, 임대 공통점은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 다음 차이점은 매매하고 교환은 조금 전에 배웠죠. 일시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제가 아니라 해지해서 장래적으로 효력 소멸시킵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 이제. 쌍무계약이니까 아까 했지만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쌍무계약의 특징이잖아요. 매매에서도 동시행관계, 교환에서도 동시행관계, 임대차에서도 동시행관계, 위험부담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대입한단 말이야. 또 유상계약의 대표가 매매야. 유상계약의 대표가 매매고 매매에다가 유상계약의 특징을 다 적어놔요. 근데 뭐라 좋아? 매매는 법조문이 33개야. 근데 교환은 법조문이 2개밖에 없어요. 우리 법조문이. 그랬을 때 이 교환계약은 자, 이 33개 중에서 이 매매를 그대로 준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고 교환은 거의 비슷해요.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 다 했어요,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내일은 개론이고,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